방정식에도 작성이라는 말이 있어. 방정식을 말 그대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부등식도 만들어 볼 수는 있어요. 뭔 말이냐면, 자,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 사이에 있고 x제곱 개수가 만약에 1 이런 2차 부등식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외워놨었지. 사이가 나오려면 2차 함수랑 x축 관계 이 사이가 나오려면 2차 함수가 아래쪽인 걸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부등식에는 좀 헷갈리는 점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로서 만들어 놓고 곱해가는 게 맞아. 처음부터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 지금 보이니까 아마 구별을 할 텐데요. 똑같이 해를 가지고 x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걸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겠구나.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 방향이 바뀌지. 요런 순서로 가는 게 좋아요. 헷갈리겠지만 이런 게 잘 연습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문제 가서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또 너무 외우면 안 된다는 소리야. 해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해를 이걸로 가지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위로 볼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런 것들로 작성이고 문제 나와서 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요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내용 봐볼게요. 봐봐. 자,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우리 요건 좀 일단 외워줘도 좋아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뭐냐면 요 말이야. 한번 들어봐요. 모르겠으면 또 질문하고. 자, 선생님이 이제 함수로 갖고 와볼게. y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서만 놀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종류는 a 부호에 따라서 크게 두 개예요. 일단 아래로 볼록이 있고 위로 볼록이 있죠. 자, 그럼 생각해봐. 모든 2차 함수의 부분이 x축 위에서만 놀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걸쳐 있는 거는 안 봐줘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요런 것들은 어때? 항상 위에 있지? 영준아. 요거 항상 위에 있지? 그쵸. 예전에 이렇게 그리니까 항상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 웃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치 위에 있어 하고 이제 카메라 몰래 이렇게 막 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막 했는데 끝이 없죠. 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x축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럼 끝도 없는 거야. 얘는 언젠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아래로 볼록 중에서 x축과의 관계를 봐볼게. x축과의 관계는 교점수에 따라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 중에서 항상 위에서만 노는 걸 찾아오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막 외우면 안 돼. 항상 x축 위에서만 노는 건 얘죠? 또 있어? 요거 돼, 안 돼? 안 돼.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무조건 위만 인정돼요. 그래서 요거 안 되고. 그럼 지금 선생님이 x축과의 교점수로 분류를 해서 그려놨으니까 교점수는 방정식으로 연결하면 실근 개수고 곧 판별식이 생각나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 셋은 판별식으로 분류할 수 있단 말이야. 요 조건을 의미하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고마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해서 요게 성립해야 돼요 해놓은 거야.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A는 사실 요 방향 따라간다고 외워도 괜찮아요. 항상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거 만족해야 되면서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없다. 교점이 빵개는 실근이 빵개예요. 실근이 빵개.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돼.
방정식의 해는 항상 두 개인데 실근이 빵개면 둘 다 허근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건 비슷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도 되고 만나는 것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요 그림까지 이젠 된다는 소리거든. 요 그림까지. 만나는 것, 접하는 것도 인정해 주겠대요. 그래서 여기만 추가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괜찮죠? 아래로 볼록은 당연히 하고. 자, 그 다음에 나눠서 이제 3, 4번은 좀 달라.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어라? 항상 아래에 있어라. 그렇지. 밑에 있어라. 그러니까 얘는 먼 짓거리라도 올라갈 거 아니니. 그래서 일단은 위로 볼록이 돼야 하고, 일단은 위로 볼록이 돼야 하고요. 또 x축과의 관계는 안 만나 접해 두 점. 그죠? 항상 x축 밑에서 놀아라. 올라오지 말아라. 얘만 되겠죠?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되니까 교점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게 기본이에요. 크다는 절대 안 나와. x축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놈이 항상 밑에나 위에가 있겠어? 들락날락 하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고 풀면 훨씬 좋을 거야. 막 외우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뇌 용량이 있잖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억할 것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런 내용들이야. 이해해주면 제일 좋아. 누구한테 설명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됐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밑에 있어도 되고 만나도 돼서 여기까지 되는 거라서 여기만 추가되는 거예요. 정리됐죠? 이 정도 하고 문제 갈게.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일 때 저거의 해를 구하세요. 자, 풀이를 두 가지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진짜 배운 대로만 한번 해볼게. 자, 해를 이걸로 가지고 x제곱 계수는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1로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봐봐. 아래로 볼록을 일단 세팅하는 거야. 사이가 나오려면 0보다 작다. 그죠? 근데 얘는 x제곱 계수가 이제 생각해. 얼마예요? x제곱 계수가? a지. 그래서 a를 곱해줬더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자, a를 곱해줬더니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방향이 바뀌었네. 오, 왜 바뀌었지? 정답. 그러면 좀 체크해 놓으면 좋아요. 아, a는 일단 음수구나. 인지를 좀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얘랑 똑같다는 말 이해되니? 그럼 얘를 전개해서 비교만 좀 해보자. a 갈게요. 그래서 x계수 b는 마이너스 a, 오케이? 상수항 c는 마이너스 12a 가지고 1로 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갈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b 부호 바꿔서 플러스 a 플러스 c. 요 체크 쓸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냥 푸는 거랑 달라. 자, 다 a 들어있지? 묶어주거나 나눠주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양변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게요. 0 아니니까. 자, 나눴어. 바꿔 안 바꿔? 바꿔야 되죠. 인지하고 있거든. 바꿔야 돼요. 요거 안 써놓고 그냥 막 했으면 뭐지? 뭐지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냥 막 습관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방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꿔야 되죠. 그러고 인수분해. 자, 얘들아, 그래서 해가 뭐야? 마이너스 4랑 3 사이 됐죠? 요것이 답인데 얘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다 같이 들어봐. 더 쉽게 풀어줄게요. 두 번째 방법.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네가 부등식과 방정식 관계야. 만약에 네가 방정식이었다면 근이 누구게요? 이런 내용들 많이 강조해놨는데 누가? 만약에 네가 방정식이었다면 근이 누굴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대답 나와야 돼. 마이너스 3하고 4예요. 그들을 가지고 범위가 나온다니까. 똑같은 점을 가지고 위아래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생각나는 거. 방정식에 두 근 나왔네? 뭐 갖고 놀까? 근과 계수의 관계. 가볼게요. 두 근의 합 얼마?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불러봐.
1.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됐죠? 두근의 곱이 얼마? a분의 c인데 실제로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12. 그러면 c는? 그래, 시간 단축을 많이 시켜놨지. 요거 개고생해서 나왔더니 금방 나와요. 갖고 들어가면 끝나요. 요렇게 푸세요. 부등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없어. 부등식 자체에 그런 개념은 없지만 네가 방정식이었다면 근이 얘네 둘일 걸로 끼워 넣고 뭐 사실 때려 맞추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원리야. 부등식의 원리. 어떤 그래프가 됐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바뀌는 지점이 교점이란 말이야. 교점이 방정식의 해잖아요. 교점의 x좌표. 그런 내용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왜 이렇게 돼? 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알겠죠?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A 부호가 뭔지도 안 봐도 돼. 아, 근데 얘는 체크는 해야겠네. 영어 풀려면. 그래도 이런 방법이 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참고하면.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느낌도 들어. 2차 부등식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거든. x제곱 어쩌고가 0보다 크면 다시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바뀌었네. A가 음수. 눈에 잘 보일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차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지?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2차식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개수에 문자 형태가 들어있네. 얘가 0이어도 괜찮나? 안 돼? 얘가 0이면 0 곱하기 x제곱, x제곱이 사라져도 괜찮죠? 괜찮은 거거든. 2차 부등식 하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0이 될 수도 있는 걸 좀 인지하고 2차 부등식 이 파트에서 이런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차수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은 나누는 거야, 얘들아. 순서는 상관없어요. 1, 2번의 순서는 상관없어. 이렇게요.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볼게. 잘 봐. 자, A가 마이너스 2를 2인 상황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얘는 0 곱하기 x제곱. 사실 0이에요. 필요 없어. 0. 얘도 0이네. 그럼 이런 상황이 나와요. 어제 우리 케이스 나누면서 풀 때 좀 봤는데 A가 마이너스 2면 이런 상황이래. 사실 앞에는 0x제곱이 있고 0x가 있죠. 이런 느낌까지 살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x에다가 먼지거리를 집어넣어도 없는 셈 치고 이런 그림만 나올 텐데 그럼 이거는 어쩐단 소리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따로 해놔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야. 정답에다가 마이너스 2는 집어넣어야겠다. 따로 집어넣어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네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차가 살아있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1번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 1번은 그냥 곧대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 2번 상황은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써줄게요. 이렇게 길게 생긴 복잡할 것도 없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안 복잡해. 어쨌든 x제곱 x상수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항상 누구보다?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x제곱 개수 우리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너는 양수여야 하고 또 뭐도 있었죠? 양수인데 x축이랑 어찐다고? 안 만나려면 교점이 빵개이려면 판별식이 어찐다고? 너무 빠른가요? 판별식이 어쩐다고? 0보다? 안 만나려면 교점이 0개잖아요.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야 되죠.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돼요. 해볼게. 자, 2를 넘기고 판별식 바로 갈게요. 자, 절반 칠 때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곱할 거니까 요것만 하고 신경 쓰지 마. 마이너스는 제곱 빼기 4 얘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센스 있게 풀게요. 다 그냥 전개하지 말고 공통인수를 보려고 해봐. 공통인수. 보일수록 편해요. 눈에 보일수록 편해.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A-2지? 자, 그래서 뭐냐? -2랑 2 사이인데 얘랑 공통범위를 적용시켜도 겹치니까 얘가 남겠죠? 그럼 이것이 저 2번 경우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최종 정답은 -2는 포함해서 2보다 작다. 그럼 봐봐. 제일 처음에 요 내용을 놓친 친구는 이렇게 답을 낼 텐데 이 짝대기 하나 차이로 답이 갈리는 거야. 미안하지만 요렇게 써오면 그냥 아까운 것도 아니에요. 땡. 안 봐줘. 우리 수학 뭔지 알잖아. 뭐 이 짝대기 하나 정도는 봐주나? 그런 거 없죠. 요렇게 써야 정답이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부등식 하면 0일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게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2차 부등식에 대하여 구하세요. 그럼 일단 써놓자. 문제 풀 때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는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일단 습관적으로 써놓는 게 좋아요. 뭔가 할 일이 생길 때 0은 빼겠다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봐볼게. 자,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려면 1번 부등식이 해를 가지려면 한글로 좀 써줄게요. 이러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해를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게. 윗부분이 존재라고 하면 찔끔 튀어나온 것도 인정해요. 조금만 튀어나와도 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봐보자. 크게 분류를 또 하는 거야. 우리 아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x제곱 계수 모르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미리 해야 돼. 양수도 해보고 a가 음수일 때도 해볼게요. 다 보여줄게. x축보다 윗부분이 존재하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다 해를 가진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많이 있고 적고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야, 그지? 쌤은 요것만 이렇게 있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적게 있다고 생각하면 x축보다 윗부분 뭐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죠? 이거 지금 이해되지? 가볼게요. 자, x축보다 위에가 존재해야 돼. 잘 봐봐. 얘는 언젠가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x축이 아무리 위에 있고 저 지하 깊숙이 꼭지점을 찍어놔도 올라온단 말이야. 언젠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만족해요. 이해될까? 봐봐. 또 이게 끝이야? 올라갈 거잖아. 그 얘기예요. 저기 지하 깊숙하게 꼭지점을 찍어놔도 올라오지 않겠니? x축을 저기 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올라가겠지? 올라가요. 그 말은 언젠간 윗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이해돼요? 좀 극단적으로 그려놓은 거지. 올라간다고 위로. 됐죠? 그럼 요건 다 되는 거야. 다 돼요. 다.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존재해요. 문제는 위로 볼록이야. 이때는 또 분류를 해요. x축하고 위치관계 세 가지. 안 만나, 접해, 2점. 됐죠? 이 중에 윗부분 있는 거 누구? 1, 2, 3번. 2번? x축보다 위 엔드야. 3번이죠, 3번. 그러니까 이것도 막 외우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판별식 나오면 뭐 다 0보다 작다니? 아니에요. 교점 몇 개? 교점이 2개잖아. 실근이 2개예요. 판별식이 어쩐다? 같다? 같다는 안 되지. 크다. 이번에는 A가 음수 안에서는 얘까지 만족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 얘는 무조건 다 되고 음수 안에서는 요거랑 공통범위 가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4의 절반 2의 제곱
0보다 크다. 그래서 뒤집어주면요. a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 마이너스 4 뒤집었죠. 작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서 얘랑 공통범위 모르겠으면 수직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연습하세요. 여기죠? 그래서 공통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공통범위예요. 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자,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다 답이 되죠? 그래서 0보다 큰 건 다 되고 생각해봐. 잠깐. 왜 이렇게 썼냐, 얘를? 0보다 작다죠. 미안해. 아니, 아무도 말 안 해주네. 0보다 작으면 반대로 그러는데 지금. 여기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선 얘가 답이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그럼 봐봐. 자, 우리 어제는 막 뭐 풀다 보니까 막 연결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잘 보세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또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여기 하나 되고요. 쟤는 0보다 크다지. 0보다 크다. 0은 돼요, 안 돼요? 야, 그래, 0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끊긴 걸로 봐야 돼요. 끊겼어요. 만약에 0 이상이었다면 연결이지. 그럼 마이너스 2 쫙 다 가면 되는데 지금은 0이 끊긴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이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뭔가 애매하면 다 물어봐야 돼. 좀 기니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이상해, 이제. 내가 잘 풀었으면 다 답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예요. 이것도 이제 공통수학 2에 우리 명제막 부정 배우고 이런 친구들은 금방 눈에 보여. 이거의 부정이 답이래, 얘들아. 물론 0은 아니고요. 0은 애초에 빼야 돼. 그러면 근데 이제 안 배운 친구들도 들어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면은 우리 해가 존재하는 거에 반대잖아요. 그러면 모든 범위에서 얘를 다 제외시킨다고 보면 남은 거는 여기뿐이에요. 여기. 자, 어차피 0은 안 돼. 원래 안 돼. 여기 빠졌고요. 여기 빠졌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색칠해서 쩔로 가면 돼요. 이게 2번 답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2번 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걸 꼭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빠진 거는 색칠해야 돼. 반대로. 색칠돼 있는 거는 빼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나중에 바로 2번을 만날 수도 있지. 그래서 위치 관계를 보여주기는 할게. 잘 봐봐.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2번은 위치 관계도 보여줄게요. 대략. 2차 함수가 x축보다 말이 좀 어렵긴 해. 윗부분이 아무도 없다. 뭐 그냥 없다랑 아무도 없다랑 똑같아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다. 그럼 봐봐.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은 언젠간 올라간다 했지? 그럼 뭔 짓거리를 해도 생길 거예요. 윗부분은. 그럼 요거는 다 안 돼. 내가 찾는 거에선 다 포함하면 안 돼요. 답은 음수 중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x축하고 위치 관계가 안 맞나 접해 2점이야. x축보다 윗부분이 아무도 없다. 이 친구는 x축 위에 아무도 없죠. 이 친구도 x축 위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a 음수와 판별식 d 요거 반대거든. 그러면 요거의 반대라고 하면 이 노란색 두 조건에서 얘가 나와요.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 하면 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문제도 1번을 풀어놓고 했으니까 뒤집어서 보여준 거지 2번만 맞닥뜨리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 근데 범위가 정해지자마자 판별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주어진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돼. 잘 봐.
지금 부등식의 항상 성립은 뭐냐면 봐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죠. 봐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밑에 있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이랑 관련 없어요. 판별식 쓰려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고 하려면 안 만나야 돼. 근데 이런 조건을 써버리잖아.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항상 성립이 아니라 항상 안 성립이 돼버려. 100% 틀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랑은 일단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해놓고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2차 함수를 x축 아래로 집어넣는 조건들을 좀 써주면 돼. 그래서 그림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면서 이해하는 연습이 중요해. 일단은 x축 아랫부분이 존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점이 세팅이에요. 교점은 두 개로 세팅해놔야 돼. 접하는 친구는 밑에가 없고요. 안 만나는 것도 없고요. 일단 요 세팅 안에서 잘 봐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여기지. 요 안에 주어진 범위를 집어넣으면 돼. 요 안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여기 x좌표가 0이야. 여기 x좌표가 3이야. 그러면 x가 0인 점부터 3인 점까지 나는 이 초록색만 보는 거야. 다시 질문할게. 이 초록색 부분은 x축 아래에 있니? 그러면 이거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야, 그 말. 주어진 범위만 2차 함수 중에 주어진 범위만 x축 아래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예요. 이런 느낌이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 오면 좋은 거거든. 언젠간 와야 되거든. 지금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자, 또 해볼게요. 0이 여기 있어. 3은 여기 있어요. 그럼 0부터 3 찍으면은 요 점부터 요 점 여기에요. 쌤이 색칠해놓은 이 노란색 선이 x축 밑에서 놀고 있니? 그러면 이거 안 돼요. 항상 성립 아니에요. 조금 삐져나온 것도 인정 안 하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써줘야 돼. 이런 조건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뭘 써야 돼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0에서의 y좌표, 3에서의 y좌표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게 2차 함수의 그림에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축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필요 없지만 축을 써야 되는 문제들도 한 번씩 있고 맨날 이 함수값만 쓰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양성이 좀 많이 있어서 일단은 그건 또 나오면 설명한다 치고 요 문제 풀을게요. 지금은 함수값 조건만 쓰면 돼요. 함수값 0에서의 y좌표 음수 3에서 y좌표가 음수면 먼 짓거리를 해도 밑에서만 놀지 않겠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이상 얘를 fx라고 좀 잡아주면 fx라고 써주면 이 표현을 해주면 내가 정리해주기가 편해서 우리 f0 0보다 작고 f3이 0보다 작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요 기호의 의미는 공통범위라는 소리예요. 쓰고 안 쓰고 달라.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성립하는 것 중에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것도 괜찮거든.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함수값들이 조금씩 간을 보는 거야. 옆으로 조금 이동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해도 가능이에요. 그렇지. 그거 좀 이해하고 막 가능이에요. 여기까지 0도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x축하고 만나는 점까지도 성립으로 들어가거든요. 알겠죠? 벗어나는 순간은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래서 요 조건 한번 써볼게요. 자, 0 넣으면 이거고 3 넣으면 요거고요. 됐죠? 여기 9는 사라질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이거니까 다시 한번 범위는 요거 하나 합차 공식 쓰면 좀 생략할게요. 이거 하나예요. 자, 모르겠으면 또 그려봐. 둘의 공통 범위는 정확히 얘가 먹고 있어요. 다. 얘가 안에서 다 먹고 있어. 답은 이거예요.
A가 큰지 E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류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 A가 E보다 작을 때. 저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 때 작은 거부터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작은 수부터 커지는 순서가 좋거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문제는 큰 거 먼저 하고 이 문제는 가운데 거 먼저 하고 그런 거보다는 작은 쪽부터 쭈르르르 가는 게 뭔가 그 흐름이 좋아. 해볼게요. 자, A가 E보다 작다면 요 놈의 해가 어떻게 되니? A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돼요? 이거랑 요 놈이랑 공통범위를 생각해보자. 봐봐. 자, 한 놈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깔아요. 그리고 요 놈을 2부터 A가 어딘지 몰라. 갈 거야. 그죠? 갈 건데 그러면서 공통범위가 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요걸로 설정할 수 있나. 자,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다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러면 질문이에요. 질문 봐봐. A가 끊기면 돼, 안 돼? 여기서 끊겨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0이야. 그럼 안 되지. 마이너스 1을 넘어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 그래서 쭉 가요. 이제 여기는 자유죠. 어디서 내려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A의 조건은 뭐냐?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부등식을 풀 때 항상 중요한 거 누가 크고 작은지는 알겠는데 또 이거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1을 안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이 제외되죠. 제외하고 있잖아. 그럼 그것도 되는 거지. 거기까지도 상황에 만족해요.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의 공통범위인데 얘가 남아요. 어차피 2보다 작다 해서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정답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쓰긴 써야 돼. 확인은 해봐야 돼.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번에는 바로 해볼게. 자, 마이너스 1부터 3인데 둘이 순서 바뀌어요. 2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2부터 오른쪽으로. 자, 2부터 오른쪽으로 가는데 공통범위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여기로 갈 건데 안 나오죠. 그럼 요 그림은 뭘 해도 안 된다. 아무도 안 나오고 답이에요. 알겠죠? 자, 세 수가 둔각 삼각형을 이루는 범위를 찾아와라 이건데 우리 잠깐 세 변의 길이를 좀 써보면 자, 봐볼게. 우리 삼각형의 종류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셋 중에 하나가 직각이면 한 개가 직각이면 직각삼각형. 예를 들어서 A가 가장 긴 변이다.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고 우리는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로 부르기로 약속해놨죠. 그 다음에 세 개 모두 예각일 때 예각삼각형이고 이때는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런 것도 성립해야 돼요. 피타고라스랑 비슷해.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이야. 셋 다 만족해야 돼요. 셋 다. 원래 정확히는 셋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긴 놈만 성립하면 돼. 가장 긴 놈만 그렇게 되면 돼요. 이게 뭔 느낌이냐면 자, 잠깐만 좀 봐볼게. 더 커버리네 얘는. 5, 6, 7로 해볼까? 25, 36, 49. 오케이, 이거 좋다. 자, 세 변의 길이가 5, 6, 7을 해볼게. 잘 들어봐. 요것도 말 나온 김에 좀 보여줄게요. 딱 그 정리해버리게. 세 변의 길이가 5, 6, 7이면 제곱했을 때 25, 36, 49예요. 써볼게. 가장 긴 놈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는 작죠. 다른 거 써볼게. 자, 36은 25 더하기 49보다 작죠?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6제곱에 7제곱인데 아니 6하고 7만 비교해도 얘가 이길 거 아니냐. 근데 이 또 합세해버리면은 더 압도적으로 커져버리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확히는 셋 다 성립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가장 긴 놈만 보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이미 1대1로 이긴단 말이요. 1대2가 필요 없어. 그럼 좀 아프지 그러면. 1대2로 또 다굴 하면 안 되지.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가장 큰 놈만 비교하면 된다는 소리야. 나머지는 이미 들어있어요. 혼자서만 대결해도 이겨. 그리고 걷다가 더해주면은 더 커지는 거죠. 정리됐죠? 자, 그래서 누군지 몰라도 가장 긴 놈만 확인하면 되고요. 뭐 A라고 예를 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한 개의 각이 둔각이면 둔각 삼각형이라 불러서, 자, 얘도 가장 긴 변 기준이야. 가장 긴 놈을 제곱하면 느낌 오죠? 나머지의 합보다도 커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기억하냐? 나만의 암기법이야. 둔각은 90도보다 크죠? 그러니까 가장 긴 놈을 제곱해도 큰 거예요. 가장 긴 놈을 주어로 생각해. 기준으로 생각해. 가장 긴 놈의 제곱, 빗변이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빗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가장 긴 놈을 제곱을 해도 이겨요. 90도보다 크니까 제곱을 해도 커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정리됐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건 쓸 거예요.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지금 X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요. 가장 긴 변이 누구게? 가장 긴 놈이 누구게? 그쵸? 가장 긴 놈의 제곱은 그래도 크다니까. 얘가 90도보다 크기 때문에요. 자, 이거 성립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얘를 왜 그려놨을까? 하나가 더 필요해요. 모든 삼각형 문제, 뭐 둔각이든 직각이든 예각이 됐든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결정 조건은 자연스럽게 숨어 있어. 결정 조건이 숨어 있어요. 하나만 하면 답 안 나와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였냐?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여기 봐봐. 모르겠으면, 몰랐으면 이제 보면 돼요. 이제 알아내면 돼. 잘 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나머지의 합보다 크면 일부러 극단적으로 그려온 거예요. 훨씬 크죠? 나머지의 합보다. 그렇게 되면 컨버스를 좀 상상하는 거야. 찍고 그려요. 찍고 그려. 찍고 그려.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가장 긴 놈이 커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또 똑같아도 문제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풀겠지. 아니, 두 가지 나눠서 그리겠지. 그러면 찍고 그려요. 찍고 그려요. 다시는 니들이 만날 일이 없어.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 요 길이가 A면 얘도 A고 얘도 A고 얘가 B면 B, B인데 A랑 B랑 다시는 안 만나요. 그래서 똑같아도 안 돼요. 오케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똑같이 적용시키면 찍었고 찍었고요.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생겨야 되고요. 그 얘기를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두 변의 합은 이겨내야 돼.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돼요. 다시 가장 긴 변은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런 이유까지 알고 기억하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좋겠지. 옆에 친구 모른다면 이거 그래서 야 해봐 보여줘. 그렇게 또 알려주고.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공부다. 그만큼 잘 정리가 돼 있다는 소리니까요. 아무튼 두 가지 공통범위 구하면 답 나와요. 이거 꼭 놓치지 말게. 삼각형 관련된 얘기 나오면 말 안 해도 결정 조건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됐죠? 자, 2차 방정식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범위 구하세요. 1번부터 봐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거 신경 쓰지 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원래 보통 쓰는 게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고 또 양수 음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실수 범위예요. 합과 곱만 써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뭐 허수가 혹시 몰라 들어갈 수도 있거든. 뭐 어떤 느낌으로 해볼까요? i 플러스 1 억지로 만든 거야. 마이너스 i 플러스 1 더하면 양수죠. i가 사라지게 해버리면 또 봐볼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러면 1 플러스 1 오 2 나오네요. 그래 아직은 이런 친구들도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합과 곱만 양수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도 들어있는데 너희들 각각이 양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 조건까지 걸러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뭘 써주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을 가진다. 그리고 중근은 그때그때 생각해야 돼요. 둘이 똑같은 근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돼, 안 돼? 같아도 되죠. 양수 두 개 같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가 양수, 음수로만 주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의 분리 그 세 가지를 알기는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양수, 음수일 때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서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을 설명해 볼게요. 봐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쌤이 어쩔 수 없이 함수로 연결해야 돼. 이거는 설명하려면.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로 똑같죠.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점의 x좌표라고 하면 x절편이죠. 얘네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프 연습 많이 해보게 이것도.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될까 생각하는 거야. 0이 요런 데 있어도 되나? 그럼 얘만 양수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거야. 아, 쌤 일단 0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처음에 잘 안 되겠지만 해보게. 요런 그림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제 또 질문할 수도 있어. 쌤 근데 안 만나고 0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두 근 모두 양수야. 허근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세팅이 근에 불리는 기본 세팅이 교점 두 개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두 점을 만나게끔 해야지 양수든 음수든 바로 뒤에 유형부터 가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 나오거든.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할 텐데 대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실수범위거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일단은 두 점으로 그려보게요. 확정은 아니겠지만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의 문제를 지금 한 번에 다 쏟아내기 힘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시작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근의 분리는 세 가지 체크해야 돼. 뭐였어요? 한판 대. 한판 대결 같은. 그래서 한 함수값, 판별식, 대칭, 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나가볼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또 나와 또. 근데 얘는 어떤 유형이라고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풀다 보면 아 이게 이 문제구나 하고 하나씩 느끼게 되는 순간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일단 해볼게. 자 함수값이라고 하면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fx라고 잡아주면 조건 써놓기가 편하거든. 그렇게 하고 가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 함수값 조건은 0에서의 y좌표예요. 0에서의 y좌표는 지금 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양수여야겠죠. 양수.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어때? 교점이 두 개여야 되죠. 그리고 중근일 때는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접하는 이 점에서도 0보다 큰 상황 가능한가요? 되면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라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써야 돼요. 축의 방정식 공식. 모르면 계속 괴롭혀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죠. 축. 얘가 어떤 수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니? 0보다는 크죠. 0보다는 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둘이 비교해볼게. 잘 봐봐. 자, F0 하면 0, 0하고 K 플러스 3이죠. 이것이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의 곱. 말만 다른 거지 똑같아 조건. 두근의 곱이에요 결국. 이해되나요? K 플러스 3. 그 다음 판별식은 겹치고요. 이 친구 합조건이에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약분시키면 K 플러스 1 나오는데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여기서? 부호 뒤집으면 2 곱하기 K 플러스 1이지. 근데 0보다 크다 하면 2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기 2를 하면 똑같지. 이름만 다른 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문제를 풀려면 이 방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저거는 한계가 있어. 알겠지? 바로 다음 문제만 가도 못 풀어. 저 방식은 맨날 합곱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정리해볼게. 자, 첫 번째 3을 넘겨서 요거, 그 다음 마지막 것이 요거 판별식. 자, 판별식 써주면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네요. 요거니까 K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 자, 3개가 넘어가는 이런 연립은 3가지를 다 그리면 힘들어요. 2개씩 가야 돼. 2개씩. 공통범위는 2개씩 구하세요. 꼭 3가지 한 번에 보지 말고. 그러면 뭘 먼저 볼 거냐? 이런 것들 먼저 봐주면 좋겠죠. 하나씩 하나씩 걸러나가는 거야. 이해되니? 3가지 한 번에 그리지 말고. 눈에 안 보여. 그럼 봐봐. 둘의 공통범위는 뭘까요? 어떤 수보다 크다. 누가 살아남는다고? 누가 살아남아요? 크다. 어떤 수보다 크다. 누가 살아남아요? 더 큰 거. 그니까. 뭐 처음 듣는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모르겠으면 그려보면서 연습하세요. 이거는 그린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가게. 이해되지? 안 돼? 그지? 자, 더 큰 거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렇게 2개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2 요거랑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여기만 남죠? 그래서 답이 얘가 1번 답이에요. 1번. 그래서 2번, 3번은 있지만 자, 2번, 3번은 풀지는 않고 조건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우리 자, 그림만 그려줄게.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면 x절편 2개가 모두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 조건은 그대로고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고 중근도 돼요. 그 다음에 축은 0보다 작고. 됐죠? 그 다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중간에 0이 있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어디로 치우치는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몰라. 어쨌든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 이제는 음수. 그 다음 판별식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판별식 필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설명할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축 몰라요. 하나 쓰면 끝. 축을 모르는 이유는 중간에서 0은 요 안에서만 나오면 되거든. 요 안에 0이 있는데 요 선보다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죠. 그래서 이 축을 알려면은 양수랑 음수랑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수를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는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두 근이 다른 부호에서 끝나지 뭐 그것까지 판단하려고 힌트를 하나 더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모른다로 끝. 하나 쓰면 끝.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하나 쓰니까 풀이는 간단하지만 왜 필요 없고 필요 없는지, 왜 얘만 쓰면 되는지를 알아야 돼.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 자,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요 두 x절편이 1보다 클 때 이런 상황이에요. 둘 다 1보다 크다면 1을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되겠죠. 이 상황 이해돼? 그러면 또 fx를 이걸로 잡았을 때 우리 1에서의 y좌표 f1은 0보다 크다. 함수값 판별식. 자, 판별식은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고 중근일 때는 그려보세요. 접하면서 둘 다 1보다 큰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되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축은 1보다 큰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풀이는 안 할게. 혼자 해보면 돼.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요. 자,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 근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대소비교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의 분리를 떠올리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해볼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x절편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어디로 치우칠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 표시해 놓은 거고 자, 이때 얘를 fx라고 잡아 놓는다면 이 친구의 함수값 음수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판별식 필요 없거든. 왜 필요 없는지 설명해 줄게. 봐봐.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날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안 만나 접해 두 점이에요. 이 중에서 두 근 사이에 어떤 수가 있는 상황은 얘뿐이에요. 얘뿐이라서 얘는 실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안 되는 두 근으로서 이 상황은 안 나오는 거고 접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3과 3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랑 누구 사이 하면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말이 또 안 나오는 거거든. 셋 중에 얘만 나오는 상황으로서 안 써도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쌤 그래도 세 가지를 구별하는 이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쓰게 되면 더 넓은 범위가 나와서 공통 범위를 체크하면 또 죽어요 얘는.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럼 요거 일단 생각은 해주고 중근은 안 되겠죠? 요거 근데 지금 필요 없는데 보여는 줄게. 그 다음 축. 자, 축도 생각해보니까 마이너스 2가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몰라요. 안 써도 되고 하나로 끝날 텐데 판별식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2m 바로 좀 갈게요. 2mm 4 더하기 4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9보다 작다.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판별식 0보다 크다. 맞죠? 계속 해볼게요. m제곱 4m 4m 그 다음에 4 빼기 4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얘는 m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해서 지금 두 가지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둘이 그려줄게. 한 놈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요 놈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이 친구예요. 내가 말했지 죽는다고. 써봤자 넓어서 죽어요. 얘만 남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그럼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그건 그냥 내 말을 믿어줘요. 진짜 안 해도 돼. 우리가 어차피 이 세 가지 말고 나올 게 없는데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셋 중에 무조건 얘야.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세 그림 중에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그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힌트를 줬어서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왜 구별을 안 하냐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만 이 말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도 궁금하면 또 써보세요. 궁금하면 해봐. 어차피 또 죽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답은 둘 중에 공통범위에서 이거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만 써서 답 내면 되는 거고 2번도 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자, 말의 순서를 좀 잘 봐야겠다.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번에는 잘 봐요. 둘 모두 0과 2 사이야. 우리가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은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예요. 요거 아니야. 이때는 써야 돼요. 알겠죠? 근 밖에 있는 건 의미 없어. 왜냐하면 떠 있어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필터를 걸러줘야 돼, 이번엔. 구분되죠? 두 근 사이의 숫자를 알 때 안 쓰는 거예요. 자, 조건만 정리해놓고 갈게.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 양수. 그래, 얘는 함수값 조건이 두 개야. 조금씩 복잡해지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멈출게. 요거 있고 그 다음 판별식 써야 돼요. 짝수 아니네. 판별식 0보다 크다. 중근일 때는 꼭 또 연습하시고 접하면서 0과 2 사이에 있을 수 있나? 되죠? 되는 거요. 포함하고 축도 일단 써보죠. 요렇게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자 fx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해볼게. F0은 00 넣고 요거 0보다 크다. 그럼 M은 1보다 작다. F2 0보다 크다. 그러면 4 빼기 4 플러스 1 3분의 1보다 작다. 쌤은 가능하면 이런 거 나올 때 바로 좀 공통범위 구해놓는 편이거든. 지금 구해볼게요. 어떤 수보다 작다, 더 작은 거 잘 표시해놓고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은 아까 구해놓은 거 좀 써먹을까요? 요거지. 마이너스 8 왼쪽, 0의 오른쪽. 우리 시간 소중하니까 써놓고요. 요거. 그 다음 축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0하고 2 사이에 있다. 맞죠?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2를 곱하면 요거 양변에 2를 빼주면 요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공통범위인데 얘네 둘 먼저 봐볼게. 마이너스 8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두 개씩 가는 게 좋을 거야. 0하고 2인데요. 3분의 1 왼쪽이 끼는 거지. 3분의 1 왼쪽. 답은 이거예요. 최종적인 답은. 맞나요? 이렇게 하면 근의 분리 맞추는 거야. 당연히 지금 당장 맞추라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여기까지.